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해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뭐 어제, 뭐 가장 좀, 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파월 의장이 발언이 조금 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뭐 지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들 뭐 이런 것들 있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우려감을 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 이후에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뭐 마이너스 금리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다른 수단 총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전에 시장 한참 안 좋았을 때요. 그때 이 파월 저 미국 쪽에서 직접 연준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저 시장에 돌던 얘기가 연준이 그냥 바로 주식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었어요. 이런 얘기가 좀 돌았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정설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뭐, 지금 2달 가까이 됐겠네요. 가장 암울하던 그런 시기가. 그때, 정말 암울할 때, 그때도 누가 이 시장을 지금 끌어올렸습니까? 연준이 끌어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에 충격이 갔는데 연준이 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전에처럼 그렇게 좀 급락을 하게 되면 연준이 뭐 덜컥 또 뭐 주식을 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처럼 그렇게 급락 전에 우리 정말 무서웠던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정말 무서웠던 그 정도 시장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자, 뭐 벌써 이번 주도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 초반 정도가 저 시장의 변곡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그런 자리가 슬슬 다가오는 것답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자, 이럴 때는 계속 좀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 만 30% 이상 정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처럼 뭐 그냥 꺾이는 시장 이런 시장이었으면 그쵸 30%보다 훨씬 더 많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버스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 뭐 한 30% 정도 현금 수준 그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방송을 계속 아침에 빼놓지 않고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 현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저께도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시장에 얼마든지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은 옵션 만기네요. 근데 옵션 만기지만 뭐 그 지난번 저 4월물이 워낙 큰 판이었기 때문에 이번 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는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뭐 해외 증시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한 얘기가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시진핑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금리 뭐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야지.
이렇게. 자, 이거는 트럼프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돈의 가치는, 그쵸. 미국에서 돈을 이렇게 국가에서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마이너스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이 빚진 사람이 최고예요. 미국은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는. 빚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뭐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시진핑이 어제 우리 문 대통령하고 뭐 한 3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죠. 자, 근데 뭐 여기서 나온 얘기는 올해 적정한 시간, 적정한 때 지금 보고 있는데 적정할 때 방한을 하겠다. 자, 올해 방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거는 뭐 언제가 될지 올해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의 양해가 끝나고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저 시기를 모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 21일 22일 끝나는 저 2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해가 끝나고 뭐 그 다음에 조금 어떤 뭐 그런 발표 저 방한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전화 통화에서는 기업인들 신속 통로제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이래갖고 많이 왔다 갔다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 것들 신속 통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가 있죠. 지금 아까 시황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작은 부분들입니다. 자, 명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변화에 맞는 종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서 그거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무식하게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남는 나머지 부분들 조금 갖고 이렇게 뭐 트레이딩도 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갖고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로봇이 배달하고 순찰하는 스마트 도시, 요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스마트 도시에다가 저 위원장을 민간 위원장을 신설하는 그런 또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상한가 한 개 먹으면 좋아하죠. 30%. 뭐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 뭐 30% 상한가 한 게 이거 갖고는 성이 안 차죠. 5배, 10배, 심지어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 밑에 2000년대 초에서부터 보면 200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자, 뭐 꼭 그런 거를 찾으란 법은 없지만 하여튼 이쪽에서 매매를 하고 이쪽에서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해외 시황 저 증시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화권 증시 뭐 중국이 살짝 좀 올라왔고요. 뭐 홍콩이 살짝 좀 내려왔습니다. 조금 혼조권인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0.54% 정도 플러스. 자, 우리나라 시장 어제 보셨듯이 좀 안 좋게 출발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또다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다우가 2.1% 정도 하락하는 모습, S&P 500이 1.75% 정도, 나스닥이 1.5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1.95%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다가 조금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는데요. 자, 그거는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였었죠. 요거는 어제 거였고, 어제 뭐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 조금 좀 보합권,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자, 제롬 파월 의장 그 연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없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코로나가 이게 지금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무서운 얘기들,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장중에는 어느 정도 장중 저점은 지지를 해주는 지지력이 조금 나왔죠. 자, 여기서 조금 반등 나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빠졌지만 또 여기서는 전저점 여기에 지지를 좀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그래서 뭐 종가에는 조금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글쎄요, 뭐 어떤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2평선의 지지력을 좀 보여준 상태예요. 물론 이게 미국장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평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다우 같은 경우는 62평선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62평선 떨어지고 있는 뭐 그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중간 정도의 색깔, 중간 정도의 그 정도 위치에 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혼조권이에요. 자, 요거는 변곡점이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걸 암시하는 거겠죠. 자,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은 나스닥이 이기든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다우가 이기든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국 시장을 봐서도 제가 좀 최근에 좀 제시해드린 전략 뭐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갖고 시작해서 조금 반등이 나왔죠. 자, 요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아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2154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요. 자, 2154억 갖고 마이너스 1%를 그렇게 들어올렸다고요? 아닙니다. 자, 요거는 연기금의 힘이었어요. 자, 같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뭐 연기금 같은 경우 지금 어제 1000억 정도 샀는데 이 에너지는 응축된 에너지죠. 어떤 한 번에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분산된 에너지죠. 그래서 어제 시장을 반등시킨 1등 공신은 연기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 뭐 코스닥 시장도 별반 틀릴 거 없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에 관여를 안 하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이 8억 매수, 기관이 98억 정도 매도. 자, 선물시장 움직임 보시게 되면 선물시장도 별 특별한 그런 게 없었어요.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 235억 정도 매도, 개인이 184억 정도 매도. 자, 뭐 그러니까 각 주체별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은 옵션 만기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요게 콘탱고 상태라 그러죠. 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베이시스 폭을 상당 부분 좀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요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지 그걸 보시게 되면 오늘 만기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지 뭐 매도가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또 색깔은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라는 거,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하고 그 가격 차이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자, 옵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외국인들이 어제 콜옵션에서 한 113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그 전에 누적해서 순 매도해 놨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한 정도 차원, 그런 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금융투자가 한 4억 정도 순 매도. 자, 뭐 푸쪽 같은 경우는 별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5억 매도, 금융투자가 28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수급까지 전부 다 짚어봐 드렸고요. 자,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반등 나오는, 자, 갭으로 뚝 두들겨 맞고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어제 갭으로 이렇게 안 두들겨 맞고 그냥 조금 덜 두들겨 맞고 시작을 했으면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상당히 좀 두들겨 맞고 시작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역시 이 수급의 중심에는 연기금의 매수가 있었어요. 자, 뭐 연기금이 들어오는 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뭐 이 연기금의 수급,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 미국 선물 시장들 뭐 이런 것들 조금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저 현물하고 선물의, 오늘은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요 베이시스 부분들, 요런 것들만 좀 잘 요렇게 짚어보시면, 잘 살펴보시면 뭐 시장을 읽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는 시장일 겁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좀, 예, 올려놨다간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았다가는 조금 올려놓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2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좀 고개를 드느냐, 이번 주 후반하고 다음 주 초반 정도의 움직임이죠. 재차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꺾이느냐의 갈림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요거는 시장 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스마트 시티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세상을 바꿔갈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니까 뭐 우리 언택트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 틀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가 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저는 뭐 19만 얼마에서 19만 얼마 정도, 그 정도 자리에서 조금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신고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향후에 세상을 이끌어가고 증시를 주도해 갈 종목들, 이런 것들은, 예, 4차 산업혁명 섹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여러분들 10배 가는 종목, 20배 가는 종목, 심지어는 100배 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 분명히 탄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뭐 시장에서 큰 돈을 벌기를 원하면, 그거는 너무 좀 나라를 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전생에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뭐 말씀드린 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체크가 잘 되실 거고요, 시장 대응이 잘 되실 거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